안녕하세요, 해광철련입니다. 자, 오늘은 사주에 나타나는 관명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관 하면은 벼슬이라는 뜻입니다. 그 공직, 하지만 승진하면서 올라가는 직장도 관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알바라든지 일용직, 비정규직 이런 거는 관이라고 볼 수 없겠습니다. 그러면은 사주에서 관운을 어떻게 보느냐? 일단은 관살의 형태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편관, 정관이 되겠습니다. 이 관살은 주로 할 일이 있다, 책무가 있다, 직책이 있다 이런 뜻입니다. 특히 사주에 연과 월의 관살이 있을 경우 그 관살을 내가 끌어올 수 있다면 국가, 사회, 해외, 또 큰 회사 이런 데서 일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또 조직에서는 결재권이라고 하는 권력을 갖기도 하죠. 그것을 인성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인성, 즉 편인, 정인하면 권리, 권력. 그러한 인성을 내가 취할 수 있다면 또한 높은 직위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관과 인성이 합세작용을 한다. 그러면은 관운에 아주 좋습니다. 이것을 관인 상생이라고 하죠. 또는 칠살인 편관과 인성이 상생할 경우 살인 상생이라고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병인일주가 갑자를 볼 경우 이렇게 정관자수가 수생목, 목생화해서 관성과 인성을 끌고 들어옵니다. 또 이렇게 수생목, 목생화 이런 구조도 되겠습니다. 또 임수가 여기 있을 경우 수생목, 목생화 역시 살인상생의 구조입니다. 자, 이러한 구조들 관운이 좋습니다. 또 상관이 격을 이룰 경우 이러한 경우도 커다란 권력을 쟁취할 수 있습니다. 자, 금수상관이 관을 볼 경우 예를 들어서 신해가 오화를 볼 경우 이렇게 오해합을 하죠. 또 목화상관인 갑오일주가 이렇게 해수를 볼 경우 이러한 경우 상관결이 형성됩니다. 또 무오일주가 신유를 볼 경우 이렇게 토금상관이 되죠. 이때 인성이 있어서 상관을 제압할 경우 이러한 경우도 권력을 쟁취할 수 있습니다. 또 흔히들 우리가 관하면 관사를 먼저 떠올리죠. 정관과 편관. 자, 이것을 나의 재능인 식신과 상관으로 제압할 수 있다면 역시 관운에 좋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식신제살입니다. 식신으로 칠살을 제압할 경우 예를 들면 간목의 칠살이 경금인데 병화가 경금을 통제할 경우 또 상관이 합을 해서 칠살을 제압할 경우 상관합살이라고 하죠. 예를 들어서 을목의 칠살이 신금인데 상관인 병화가 이렇게 병신합으로 제압할 경우 또 정화의 칠살 개수가 정계충을 하는데 상관 무토가 무계합으로 제압해 줄 경우 이러한 경우 관직에 상당히 좋습니다. 또 아까 인성을 권리, 권력이라고 했습니다. 재성이 인성을 제압할 경우 그러니까 제극인의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무일주가 병신을 볼 경우 신금, 인성이 권력이죠. 이것을 병화인 재성이 극으로 제압합니다. 또한 오화 역시 화극금이 가능하죠. 자, 이러한 구조 관명에 유리합니다. 또 관성이 일간을 포위하고 있을 경우 예를 들면 을목일주인데 경금 관성이 연과 시에 이렇게 있을 경우 이렇게 관이 일주인 나를 포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평생 동안 조직에서 일하게 됩니다.
또 연이나 월에 있는 관살이나 인성을 일주로 끌어올 경우 국가기관이나 대기업에서 일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을사일주가 임신년에 태어났을 경우, 이건 인성이고 이건 관성이죠. 자, 이 임신을 사신합으로 내게 끌고 옵니다. 이러한 경우 대부분 공직에서 일합니다. 또 무게합을 하고 있는데 을목이 있을 경우, 이러한 경우도 공직의 조합입니다. 또 지지에서 인호술, 삼합이 형성된 경우 공직, 교육, 단체, 조직의 물상입니다. 그러니까 관직으로 나가는 것이 유리하겠다. 그러면은 적천수 천미에 나오는 사주 예문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자, 임자, 신해, 신묘. 자, 고전인 적천수에서 말하기를 신금이 맹동인 겨울에 태어났다. 그리고 식신상관인 수기가 당권하고 있다. 그리고 신금이 3개지만 밑에 묘목을 깔고 있어서 절지에 앉아있다. 그러니까 이 사주는 왕성한 세력인 수기에 의존해야 되는 종아격이다. 따라서 재성운으로 가는 모군에 부와 명예를 얻는다.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종격이라는 거 따질 필요 없습니다. 물론 식신상관이 발달하면 총명하다고 그러죠. 그런데 이 사주는 신금이 왕성한 수기에 깔끔하게 풀어지고 있습니다. 당연히 총명하고 공부를 잘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날카로운 신금들은 살기의 속성을 가지고 있고, 밑에 있는 묘목은 막 파릇파릇 돋아나리는 생기의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간과 지지가 어긋나 있죠. 그러니까 신금이 묘목에 부드러워집니다. 그리고 해수 속에는 간목이 암장되어 있죠. 그래서 갑인대운이 되니까 간목이 자연스럽게 드러납니다. 또 을묘대운이 되니까 이 신금들이 수확할 묘목이 풍성해지죠. 갑인대운, 을묘대운, 공직에서 순탄하게 잘 풀렸다는 사주입니다. 그런데 병진대운이 되니까 원국에 없던 양기인 병화가 출현했습니다. 그런데 병신합 병신합으로 꺼지고 또 임수한테 충을 당해서 멸화를 합니다. 그러니까 목생화의 길이 끊기게 됩니다. 따라서 생기의 기운이 손상됩니다. 또 이 해수, 자수, 수기의 속성, 물은 끊임없이 유동을 해야 되는데 진토가 오면서 이 수기들이 진토 속에 전부 다 들어갑니다. 물길이 막힌다. 따라서 병진대운 무술년이 되니까 이 술토가 다시 한번 수기의 흐름을 막고 식상고인 진토를 진술충으로 제방을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이때 사망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식신상관인 이 수기가 일주 신금의 수명성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몇 가지 살펴봤듯이 관운이 있다 없다, 이것은 사주 전체의 구조를 보고 살펴봐야지 무슨 격이나 용신, 또 단지 관인상생, 식신제살, 상관합살, 이러한 용어들에 얽매여 있으면 안 됩니다. 지금까지 관운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